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도 이제 K리그와 J리그 경기들로 들어왔는데, 좀 K리그는 원래 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보이는 경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비슷한 팀들끼리 좀 모인 경기들이 많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헷갈리는 회차인 것 같아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사이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대 대전의 경기고요. 포항은 3위, 대전은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9승 1무로 최근 10경기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최근 흐름은 비슷하긴 해요. 대전이 지난 경기 이제 대구를 잡아내는 이변을 보여주면서 물론 뭐 그게 코너킥 상황에서의 세트피스 득점이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하면서 최근 3연패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대전이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이제 김천에게 무너졌습니다. 추가 시간에 이제 좀 페널티킥도 그렇고 실점을 하면서 이제 또 김천에게 원정을 가서 패배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는 좀 이 경기 지우는 쪽을 좀 선택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배당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전이 감독에 좀 새로 들어오면서 황선홍 감독이 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물론 뭐 황선홍 감독이 포항 시절을 제외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던 부분들이 없었긴 하지만 일단 감독이 교체됐다라는 그런 분위기의 전환과 지난 경기 승리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포항이 공격이 안 풀릴 때의 모습을 보면 어쨌든 포항의 장점은 역습에서의 모습들에서의 그 장점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이 그런 포항의 장점을 알고 라인을 높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전이 더군다나 원정이고 지금 강등권에 위치한 상황에서 이 지금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위권 팀 상대로 라인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렇다면 포항이 이렇게 답답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다가 오히려 이 대전의 뭐 역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습에서의 모습들에서의 번뜩이는 장면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포항이 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배당에서의 부분과 이 대전의 감독의 교체, 그리고 이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산프이로 대 이제 도쿄베르의 경기고요. 산프이로는 5위, 도쿄베르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이제 산프이로가 더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두 팀 다 좋은데 산프이로가 조금 더 좋습니다. 산프이로는 이 컵 경기 포함하면은 이제 4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쿄베르도 사실 지난 경기에서 사포로 상대로 홈에서 5대3으로 대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냥 산프이로 상대로 일반 팀이었다면 산프이로가 지금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세트피스도 좋고 그리고 이 공격에서 전개하는 과정도 너무 좋아서 다른 팀이었다면 저는 산프이로의 단통 승만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근데 도쿄베르가 지금 뭐 앞선 이 사포로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모습에서 저는 도쿄베르가 세트피스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좀 좋았던 부분들이 지난 경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포이로가 수비가 단단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의 이변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교토퍼플 상가 대 사포로의 경기고요. 교토퍼플 상가는 19위, 사포로는 20위, 강등권 두 팀의 맞대결이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흐름은 사포로가 더 좋은 컷 경기까지 포함을 하면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포로는 진행 경기 때 리그 경기에서 도쿄베르 상대로 좀 대패를 했었던 상황이고, 교토퍼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적인 불안함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2연속 무승부를 하면서 그래도 흐름 자체가 엄청나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팀을 비교해 보자면 저는 확실히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사포로가 더 나아 보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비에서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수비적으로도 저는 교토퍼플 상가가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도 좀 비슷하게 색정이 됐다면 J리그 특성상 이런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력적으로도 저는 사포로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토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세레소 스카 대 우라레즈의 경기고요. 세레소는 9위, 우라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세레소가 더 좋았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우라가 더 좋습니다. 일단은 두 팀 다 이 수비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져 있긴 합니다. 근데 더 불안한 부분들은 세레소스카가 확실히 이 수비적인 공간을 좀 최근에 내주는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우라레즈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두 팀이 만난 상황이고 무승부 쪽으로 지금 투표율이 몰린 상황인데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 저는 무승부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라레즈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 공격적인 장면에서 수비가 비슷하다면 저는 우라가 더 좋은 모습들을 최근에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정이지만 세레소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김천의 경기고요. 광주는 7위, 김천은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김천이 강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은 좀 김천이 생각보다 최근 10경기의 모습을 보면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뭐 지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좋은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김천이 보여주는 모습에서의 아쉬운 점은 좀 무승부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히 공격 쪽에서의 부분에서 득점력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최전방에 뭐 이영준도 그렇고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쿼드적으로 워낙에 좋은 모습들을 좋은 이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광주도 지난 이 서울 원정과의 경기에서의 모습들도 그렇고 포항 상대로도 그렇고 경기력이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확실히 스쿼드적으로 김천 상대로 밀리긴 하지만 저는 광주의 이변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주가 홈이긴 하지만 정배당을 받은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경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 무승부의 확률은 좀 적을 것 같아요. 확실히 뭐 김천도 지키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광주 스타일상 지키려는 축구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라면 김천 쪽일 것 같은데 저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강원은 4위, 수원FC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수원FC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두 팀 다 좋은데 강원이 굉장히 좋죠. 강원은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수원FC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권경원의 모습들도 그렇고 뭐 최근에 최규백도 굉장히 좀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수비적으로는 이 박철우, 이 권경원, 최규백, 이용 이 라인 자체가 좀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FC고 반면에 수원FC의 아쉬운 점은 확실히 최근에 뭐 몰레알은 거의 경기에 나오고 있지도 않고 이선 자원들이나 아니면 이승우를 좀 톱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득점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강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FC에 비해서는 수비는 좀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야구도 그렇고 이 전방에서의 자원뿐만은 아니라 이선 자원들까지도 득점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뭐 중거리도 시원하게 때리고
그리고 공격을 만드는 부분들도 좋고 역습도 좋고 세트피스도 좋고 지금 강원은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FC는 어쨌든 지금 손준호 선수가 전북을 가지 않고 수원FC로 영입이 됐습니다. 근데 뭐 바로 출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확실히 지금 수원FC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수비적으로도 강원 상대로 이 수원FC가 분명히 전반에 내려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승우나 안데르손을 활용한 역습으로 나아갈 텐데 저는 강원이 수비가 지금 단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수원FC의 그 단단한 수비진이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이 경기는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투픽이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강원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후쿠오카 대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후쿠오카는 10위, 사간도스는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 자체는 후쿠오카가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순위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후쿠오카의 장점은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사간도스가 저는 순위는 낮지만 그렇게 수비적으로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후쿠오카의 장점인 크로스나 세트피스에 대한 대응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경기력 자체는 저는 좀 두 팀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후쿠오카의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가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가시마 대 이제 니가타의 경기고요. 가시마는 2위, 니가타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가시마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가시마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가시마가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니가타는 좀 약간 스타일 자체가 닭공 스타일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득점도 시원하게 하고 실점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팀들 상대로 가시마의 공격을 막아내기란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변에 대해서 아예 고려를 안 했고요. 가시마가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워낙에 좋고 수비도 밸런스도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고민 없이 가시마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도쿄 대 이와타의 경기고요. 도쿄는 6위, 이와타는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경기를 무승부를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 바치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와타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경기력이 도쿄 상대로 크게 밀리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도쿄가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이 빠른 템포를 활용한 부분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와타가 쉽게 막아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쿄의 홈이기 때문에. 근데 도쿄의 역시 불안한 점은 몰렸을 때 이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믿을 만한 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고 이와타와의 경기력 차이는 좀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도쿄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나고야 대 쇼난의 경기고요. 나고야는 7위, 쇼난은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고야는 이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는 나고야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하긴 한데 나고야가 조금 더 좋습니다. 확실히 이 쇼난에 비해서의 수비적인 안정감은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득점에 대한 부분들,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고 그리고 상대가 쇼난인데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나고야가 최근에 리그에서 두 경기 동안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적용을 해서 좀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좀 나고야가 굉장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쇼난이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지만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고야 상대로
저는 득점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나고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나고야의 최근의 페이스와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나고야도 믿을 만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 대 가시아 레이솔의 경기고요. 간바는 3위, 가시아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간바가 더 좋습니다.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어요. 앞선 가시마와 경기와 비슷하게 가시아 레이솔이 경기력이 나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간바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좀 득점력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가시아보다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화력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저는 간바가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이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는지에 대한 불안함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경기는 좀 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서울의 경기고요. 울산은 1위, 서울은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 울산이 최근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흐름은 비슷하지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역시나 울산이죠. 서울은 최근에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링가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링가드를 받쳐줄 자원들이 없다라는 점은 확실히 서울에게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인인 것 같고요. 울산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경기력에서의 그 기복 자체는 좀 있습니다. 득점이 쉽게 터지면 대승을 하는데 득점이 터지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울산이 승리하지 못하는 그림을 가져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좀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은 저는 여전히 링가드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는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울산이 초반에 좀 세트피스라도 좀 힘겹게 득점을 한다면 서울은 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 전적에서도 울산이 좀 압도적이었었고 저는 울산이 만약에 득점을 하게 됐었을 때 엄원상을 활용한 라인을 올린 서울 상대로 대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울산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인천의 경기고요. 전북은 10위, 인천은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더 좋았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합니다. 인천이 경기력은 나쁘지 않아요. 제루소나 은포쿠나 무고사나 확실히 좋은 자원을 이런 부분에서는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쳐주는 선수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김도혁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고 이명주는 좀 좋은데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고요. 그리고 수비에서의 델브리지가 지난 그 수원FC와의 경기 때 좀 실수를 하면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좀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도영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울산 상대로 보여줬던 경기력은 확실히 울산보다도 더 후반전에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인천과 전북의 상황이 비슷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저는 두 팀의 차이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북은 여전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만 경기력에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전북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구 대 제주의 경기고요. 대구는 12위, 제주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대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은 동일합니다. 이 경기도 좀 난해한 경기인데 제주가 순위적으로는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역배당을 받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제주가 경기력적으로 좋은 모습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스쿼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경기력은 저는 좀 대구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가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저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제주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저는 대구가 이길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 때 에드가가 선발로 나왔는데 그 선발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뭐 위협적인 장면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에드가가 확실히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기동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게 이제 대구의 숙제인 것 같은데, 제주보다는 저는 보여주는 모습들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득점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쉬운 거는 두 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0대 0의 결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